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 지도부에게 오찬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한 전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란 말을 남겼습니다. 첫 소식 김혜미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대통령실은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한 전 위원장에게 오는 22일 오찬을 제안했습니다. 총선을 치른 한동훈 비대위 지도부와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도 함께하는 오찬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한 전 위원장은 거절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JTBC에 비서실장께 지금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정중히 말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이 한동훈 비대위와의 오찬을 제안받았지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거절한 이후인 어젯밤 한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라는 당 안팎의 비판에 대한 반박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총선 참패를 놓고 여당 내 한동훈 책임론 논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 갑에서 낙선한 김영우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위원장의 지원 유세로 보수층의 자포자기와 분열을 막을 수 있었다며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검찰청사 안에서 자신을 회유하려는 술자리가 있었다고 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을 놓고 검찰과 민주당의 신경전이 정치권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이 오늘 다시 입장을 내서 민주당이 수사팀을 범죄자 취급한다고 했고 여당도 없던 일을 사실로 만들려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변명이라고 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배우자로부터 설득을 받은 뒤 갑자기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검찰을 음해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수사팀을 마치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거짓 주장이 계속해서 드러남에도 감찰, 탄핵, 국정조사, 특검, 검찰 해체를 거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술자리 회유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지목된 날짜의 출정 기록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내부가 보이는 영상 녹화실 사진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주장은 각종 증거로 인해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면서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겼다고 없던 사실도 사실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의 면죄부로 이용하려는 국기문란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민주당은 수사검사의 징계 사실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수사 책임자가 재소자에게 편의를 봐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말뿐인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면서 검찰 스스로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다면 그 다음은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일 것이라며 압박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반년 동안 미국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던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반겼지만 러시아는 더 많은 사람만 죽게 할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에 의사당 밖에 있던 시위대가 환호했습니다. 이번 지원 규모는 약 84조 원으로 2022년 전쟁이 터진 이후 미국이 지원한 총액 156조 원의 절반을 넘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6개월간 공화당에 반대에 부딪혔지만 이번엔 같은 당 출신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이스라엘 지원안과 함께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We know the urgency in Ukraine and in Israel, and we are going to stand by Israel, our close ally and dear friend, and we're going to stand for freedom and make sure that Vladimir Putin doesn't march through Europe. 상원에서도 통과가 유력한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책상에 올라오자마자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간 우크라이나군에 부족했던 155mm 포탄이나 대공 방어망 등이 우선 지원될 예정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당장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Дякую особисто спікеру Майку Джонсону, усім американським серцям, які так само, як і ми в Україні, відчувають, що
반면 러시아 크렘린궁은 미국만 더 부유하게 만들 법안이라며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죽음을 초래할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는 수사와 재판이 계속 이어져 왔지만 대부분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 자세한 이유를 조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가장 먼저 구속된 건 승객을 버리고 도망친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입니다. 잠시 침실에 볼일에서 잠시 갔다 온 사이에 그렇게 된 겁니다. 곧바로 해경의 구조 실패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 했지만 유병헌 회장만 쫓았습니다. 유 회장의 도피처로 지목됐던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 앞입니다. 당시 추적에 열을 올리던 수사기관은 구원파 신도들이 모여있던 이곳 금수원까지 강제 수색했습니다. 구원파 신도들은 바닥에 앉아 길을 막았습니다. 검경은 무려 6천 명 가까이 동원해 강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빈손이었습니다. 유 회장은 나중에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검경은 숨진지도 모르고 한동안 찾았습니다. 그 사이 해경 수사는 밀려났습니다. 구조 실패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까지 밝히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우여곡절 끝에 특별조사위가 꾸려졌고 그 결과로 참사 5년 만에 특별수사단이 출범했습니다. 그제서야 김석균 해경청장 등 당시 해경지휘부를 재판에 넘겼지만 줄줄이 무죄였습니다. 5년 지난 다음 2019년도에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자료들이 확보하지 못한 자료들 일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수사에 있어서도 골든 타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다음 주에야 2심 결과가 나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을 탈퇴하라고 종용한 혐의로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허 회장의 지시를 받고 노조를 탄압한 SPC 전현직 임직원 등 17명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민주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에겐 승진이 어려운 낮은 점수를 주고 탈퇴한 조합원에겐 인사상 혜택을 준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제빵기사들의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등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을 늘리는 걸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허 회장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다가 병원에서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3년) 전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 카트에 앉아있던 30대가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한쪽 눈을 실명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공을 치라고 했던 캐디만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골프장이 애초에 잘못 설계된 탓도 있기 때문에 골프장 측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항고했고 검찰이 사건을 다시 수사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윤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손꼽히는 대규모 골프장입니다. 해발 400m 천혜의 청정지역 힐링 골프장 45홀 컨트리 클럽입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지인들과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끔찍한 사고는 4번 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곳은 처음 공을 치는 드라이버 티샷 위치보다 10m 앞 왼쪽 방향에 카트를 세우는 구조였습니다. 안전을 위해 옆이나 뒤에 주차하는 일반적인 골프 코스와 달랐습니다. 당시 A씨는 캐디 안내에 따라 다른 여성 지인과 함께 카트 뒷자리 구석에 앉아서 대기했습니다. 해당 코스 왼쪽엔 높은 산이, 오른쪽엔 낭떠러지가 있어 보통 카트가 있는 왼쪽 방향으로 공을 치는 곳입니다. 남성 B씨는 캐디 안내에 따라 공을 쳤습니다. 처음 친 공이 코스 밖으로 나가자 캐디는 한 번 더 치라고 권유했습니다. 이때 친 공이 강하게 왼쪽으로 휘었고 카트 어딘가에 부딪히고 튕겨 A씨 눈에 맞았습니다. A씨는 안구 적출을 해야 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이후 A씨는 골프장 대표 등 경영진과 캐디 그리고 B씨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판단은 달랐습니다. 캐디만 기소한 겁니다. B씨는 캐디 안내에 따라 공을 쳤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골프장 경영진의 경우 캐디들에게 수시로 안전교육을 했고 해당 코스에 대해 강원도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법원은 유일하게 기소된 캐디에 대해 금고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골프장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서울고등검찰청 춘천지부에 항고했습니다. 처음부터 골프장 코스 설계가 잘못돼 언젠가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을 다 모두 내리게 해서 뒤로 오게 했다라고 교육만 했다고는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카트가 앞에 세워져 있으면 그 카트가 보면은 쇠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쇠에 맞고 공이 뭐 어디 사방팔방으로 튈 수 있는 건데 그게 튀어서 뒤로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골프장 측이 카트 주차 공간에 안전망 설치 등 최소한의 조치를 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취재진에 골프카트 주차 위치 등은 허가 내용과 무관하다며 검찰 판단과 다른 설명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시설 기준을 갖췄으면 그냥 인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다 세우라고 승인해준 게 아니죠. 우리한테 사업계 승인 갖고 올 때 그런 내용 자체가 없는데. 오히려 골프장 측에 여러 차례 경고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매번 점검 갈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데 플레이어보다 사람이 앞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본인들이 카트를 그렇게 세웠잖아요. 그거는 본인들이 운영상의 과실인 거죠. 골프카트는 반드시 골프를 치는 사람 뒤에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런 사고는 아니지만 뭐 그 카트에 있던 핸드폰이 파손되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뭐 골프장에서 보험 처리 안 해주고 이러면 그거는 저희가 골프장에 전화를 하거든요. 고검은 현장 검증 등을 거쳐 재기 수사를 명령했습니다. 다시 수사하라는 겁니다. 골프장 측은 취재진에 코스 자체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기준을 맞춰가지고 설계를 해서 다 허가를 받은 거고 20년간 사고가 안 났으니까 골프장도 뭐 거기 사고 날 거라고 예측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타구자가 문제란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인적으로 과연 그렇게 칠 수 있어요? 초보자는 당겨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이게 커서 정상적으로 날아가는 공으로는 생크가 나거나 뭐 어디 다리 쪽에 맞았을 때는 정상적인 상황에선 사고가 안 나죠. 항상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사고가 나니까요. 비정상적으로 쳤을 때도 그 정도 각도를 칠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게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코스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던 골프장 측은 사고 이후 카트를 뒤편에 주차하도록 코스를 변경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사고 이후 공사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위험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걸로 인해서 엄청난 트라우마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장애를 겪고 있고 엄청난 트라우마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고 있어요. 취재진은 최초 수사 검사와 타구자 측에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네, 축구 인생 최고의 감동이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끈 우리들의 명장이죠. 거스 히딩크 전 감독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Thank you. 오실 때마다 많은 팬들이 반겨주시는데 좀 어떠신지. I feel very joyful. I feel a lot of respect from the people still after, let's say, 20, 22 years. When I come back, and almost every year we come back, then I feel a lot of friendship, even by people who were not even born in 2002. Yeah. 당시 응원가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You can sing it? 대한민국. Yeah, of course. 하실 수 있다고 우리말로 하실 수. 대한민국, yeah, of course, yeah. 올 초에는 이제 뭉쳐야 찬다에 출연하시기도 하셨잖아요. 2002년 월드컵의 주역 선수들을 만나기도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And I remember, of course, Anjouan was there. And Kim Nam-il was there. But as a surprise, on top of that, Park, what I call always Park Kochi. 박항서 감독. Yeah, he came also later in this show. And that was, for me, quite a surprise.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실까요? Then you get your memories back from the performances of Kim Nam-il, who was, for me and for the team, a very good midfield player who kept always the balance in the team, and everybody knows the story about Anjouan. At the end, he made crucial decisions with his goals, so it was a great memory for all of us. 그러면 혹시 손흥민이나 이강인 선수, 뭐 김민재 선수 같이 해외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은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Yeah, of course, because what I just said, I can't see the Korean matches in the Korean league, but of course in Europe there are now Korean players playing, and I think that's a good signal of how Korean football has developed itself. So there are good players playing in big clubs, and that's recognized in Europe as well. 손흥민 선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과 토트넘 주장을 맡고 있기도 한데 혹시 그 리더십에 대해서 평가할 만한 점이 있으실까요? Well, it's amazing how he is taking the leadership. In the Korean team, I think it's rather normal with his way of playing and his status in Korea. But it's not normal to have the leadership also taken in Tottenham, because that's. And I worked in England also in certain periods. Normally they take players also from their own country or very established European players. But the way that he is leading this team now is worth a lot of respect from my side. It's not easy to be a captain of a team, but he showed that he has all the capacity to do so. 우리 한국 축구가 최근에 크고 작은 위기를 겪기도 했는데 앞으로 좀 더 성장하려면 어떤 점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Generally spoken, and I think they do now, to have a good education system in all the clubs, all the professional clubs, have always the intention, of course, for the first team, how they perform, but on a main trail must be the education of young players every time. 지금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다음 이제 감독을 누가 맡을지가 매우 관심인데 어떤 자질을 갖춘 감독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What does the coach have to do is select the best players you have available, and then create the atmosphere that everyone feels recognized and everyone respects each other, and that everyone knows what to do, what his job is inside the pitch, and how to behave outside the pitch. That's the atmosphere as the coach has to create that atmosphere. 며칠 전에 제가 이영표 선수를 인터뷰했을 때 이영표 선수가 뭐라고 했냐면 경기장에 나가기 전에 내가 오늘 이겨야지 이런 생각보다 오늘은 내가 경기장에서 감독님을 위해 죽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들게 해준 감독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영표 선수가. 그렇게 선수들을 좀 수평적이면서도 그렇게 장악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There are no secrets. There are no secrets. The only aim I had is to get the best out of every player, whether they are 30 or whether they are 20, 21, whatever, on their position. So I tried to get the best out of the players. Also helping each other. It's not that they have to perform well, but they have to help each other as well. So it's not just it's just a matter of age. It's a matter of giving the best. And Young Pyo, very intelligent player, I think he phrased it well by saying that everyone was equal in the position. 지난 2021년에 이제 지도자로서 은퇴를 선언하셨는데 혹시 아쉽진 않으신가요? Yeah, of course. Of course. I am retired partly, but still I'm involved with a lot of young coaches, which every now and then I talk to, male and female coaches, to share experience. Sometimes I'm looking to a training session from those coaches, and I must say that I sometimes have the urge to step in onto the pitch. I have the urge, but I have to control myself. 거스 히딩크 재단을 만들어서 직접 그 꿈나무들을 키우고 계신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풋살 구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또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It's very important that handicapped kids, but also in this case sight impaired kids have the possibility to practice, because playing football or sports is very beneficial for kids. So I had always a life with a lot of movement and a lot of joy, seeing kids growing up and helping them, to grow through sports, any sports. So that's why it was founded, and not to develop talented players. It was just for giving opportunities to disabled and in this case sight impaired children. 앞으로 혹시 또 다른 계획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What I said, I'm
guiding some coaches in Holland or in Europe. That's what I like. That's what I like. And furthermore, being healthy for the upcoming time. I don't know how long, but I hope to be a long time in good condition. And every now and then coming back to Korea. 한국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좀 남겨주실까요? Yeah, I hope the Korean fans will enjoy the current national team as well as they did the older generation, as they did in 2002. That was a tremendous party in all the country. And this team has good players, and I think they will qualify for the World Cup in 26 as well. So we can enjoy a very courageous Korean team.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들의 명장 히딩크 감독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We finished the interview? Yeah. Okay. Maya,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It's a great honor to meet you. Thank you. 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